자, 마케팅 원리 1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부터 여러분들 좀 다소 힘드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고 또 이제 수업이 시작했으니까 수업 분위기로 이렇게 맞춰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다가 끝냈는데요. 마케팅을 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마케팅이다. 그렇게 하려면 소비자의 그 심리를 잘 알아야 되고, 지금의 소비자 심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화된 그런 그 사회적 특성 때문에 맞춤 생산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심리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STP 전략을 세워서 소비자를 공략을 하지 않으면 마케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마케팅은 어떤 절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느냐, 마케팅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은 창업도 환경 분석을 하듯이 마케팅도 일단 먼저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데, 창업 환경 분석이나 마케팅 환경 분석이나 일단 사회적인 환경 분석을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분석과 미시적인 분석이 있는데, 거시적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경영학 시간이나 또는 창업 환경 분석 시간이나 기타 어떤 과목 시간에 패스트라는 그 분석 툴을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즉 패스트 분석과 미시적인 그 3C 분석이 있고요. 이 거시적인 분석과 미시적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수학 분석을 합니다. 수학 분석 여러분들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학 분석을 해서 수학 분석은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위기와 기회 이런 것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SO 전략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수학 분석을 해서 제가 이 마케팅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 이 화면을 이 슬라이드를 노출을 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를 소개하는 것보다도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자주 소개를 해서 이게 귀에 딱지가 붙을 수 있게끔 해야 그 과목에서 뭘 배웠지 이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물론 집에 가셔서 예복습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라도 핵심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저거 그런 거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해서 SO 전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런 SO 전략을 찾아내면 그러면 이제 이 전략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이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것이 STP 전략이에요. STP가 뭐냐면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목표 시장을 잡아야 되겠죠. 이 타겟팅이라고 그러고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그 영어의 앞자를 따서 STP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STP도 뒤에 배울 거고요. 이와 같이 수학 분석에서 경쟁 전략을 수립을 한 후에 STP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목표 시장을 잡고 그 목표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을 결정을 했으면 내 마케팅 믹스, 제품과 가격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판촉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념을 잡는 그런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이제 직접 소비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판매 촉진이다. 이놈을 가지고 이제 촉진을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 이것이 마케팅 절차입니다. 이 마케팅 절차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노출을 시키면서 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저런 것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뭡니까? 이제 첫 번째 거시환경 분석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도 거시환경 분석도 뒤에 가면 세부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시환경 분석은 마케팅 절차 중에 한 분야인데 저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일단 소개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시환경이란 건 뭐냐? 기업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즉 기업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데 외적인 환경 요소를 이제 거시 환경이라고 그래요. 이 기업 내부적인 요소가 있고 외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외부적인 요소이다. 즉 어떤 것이냐? 패스트는 영어의 그 영어 앞자를 따서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요소, political. 이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는 정도. 그 정치인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세법이랄지 노동법이랄지 뭐 환경법이랄지 관세 뭐 세금이랄지 뭐 이런 법에 관련되는 걸 만들고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이랄지 한일의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과의 어떤 무역 갈등,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 세 가지를 뭐 갑자기 수출을 중지하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 일본. 정말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 일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주변국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요소, 이코노믹, 경제 성장률이랄지 대표적인 게 금리하고 환율이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랄지.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환율은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요인들이 이제 경제적인 요소라고 그러고 사회적인 요소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인구 성장률이겠죠. 인구가 성장하느냐 또는 그 인구가 감소하느냐, 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구 연령대별로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습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내가 기업을 하는 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흐름, 이 흐름을 알아야 마케팅도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요소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즉 기술적인 요소인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전에 없던 기계가 나왔어요.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없던 기계가 생기니까 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기계가 대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파괴하는 뭐 러다이어트 운동이랄지 이런 운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그 뭐야 그 우버 택시가 나오니까 택시 회사들이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우버가 한국에는 그 뭐야 들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술의 변화가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86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하고 일본은 그때 뭐였습니까? 일본 메이지 유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60년도부터 우리는 쇄국이고 일본은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1910년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먹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어떤 그 치욕적인 그런 식민지를 당하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의 그 당시 지도자의 선택, 외부의 과학기술 어떤 그런 선진화된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 이런 걸 우리는 충분히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서 장점은 최대한 우리 현재 이 사회적인 풍토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 부정적인 요소는 가급적이면 그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막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 패스트 뭐 2까지 해서 이제 환경적인 요소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해양도 물고기가 우산을 받아야 될 만큼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분석 요인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뭐냐? 패스트 분석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환경 분석을 하는데 이런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외부 환경 요인에는 이런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패스트 분석이라는 거는 영어의 약자를 따서 이러는 건데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적인 요인들이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환경 분석인데요.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했으니까 우리 기업 내부 환경의 분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약점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약점을 가지고 경영활동이나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뭐다? 미시환경 분석이다. 그래서 미시환경 분석은 3C인데 3C는 뭐냐면 커스터머, 컴퍼니, 컴페티터에서 이 고객과 자사와 경쟁사 이 세 가지의 앞자를 따서 3C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자사 분석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자사 분석을 하면서 핵심이 또 뭐냐면 고객을 분석하는 게 있죠.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해야 되는 건데 이 소비자의 심리 분석하는 것이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알겠습니까?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건 거의 이 독심술 차원이고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빅데이터를 이제 지금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화되고 그 다음에 정형화된 그런 그 기록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3C의 자사 분석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 분석 요인에는 KPI가 있고 3M이 있고 BCG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 분석에는 뭐가 있냐면 5 포시스 모델이라고 해서 기존 경쟁자나 구매자나 공급자나 신규 참여자나 대체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케팅 환경 분석을 하는 데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는 패스트 분석을 하고 내부적인 요인에는 뭐를 분석을 한다? 자사 분석을 한다. 우리 회사 내부적인 사정을 분석을 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환경 분석에는 거시적인 요인과 미시적인 요인. 거시적인 요인은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그러고 미시적인 요인은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그런다.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뭐를 한다? 이제 수학 분석의 자료로 활용을 한다. 수학 분석을 하러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을 지나서 이제 수학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수학 분석이라는 건 뭐냐? 방금 설명을 드렸죠. 미시 환경,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강점과 약점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금 회사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 조직을 분석을 해보니까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 거시 환경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기후와 위협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와 위협은 어떻게 찾고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과 기후와 위협을 찾아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뭐냐? 수학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기업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내부적인 요소고 통제할 수 없으면 외부적인 요소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이런 그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재난,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정세, 유류값이 오른다 할지,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온다 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뭐 날씨가 추워졌다, 뭐 더워졌다, 뭐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 이런 거는 뭐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뭐 그 기업 어떤 사람 하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기후와 위협이 생기는가? 야,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 그러면 우산 장사. 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기회가 되겠죠. 근데 날씨가 쨍하고 맑아야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위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약점은 이제 또 뒤에 이제 또 나오겠죠. 이렇게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런 요인을 파악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그 방법론이 뭐냐? 수학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양식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양식 아마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양식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거시 환경, 외부 환경은 외부적인 요인은 거시 환경, 내부적인 요인은 미시 환경. 그래서 미시 환경에서 내부적인 요인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찾고 외부 환경에서는 즉 거시 환경에서는 기후와 위협을 찾는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나는 어떻게 기후로서 작용을 할 것이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나에게 위협이 되면 어떻게 이 위협을 헤쳐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이 기후와 위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점과 약점은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엄청난 인재가 많아. 인재가 많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 아이디어도 엄청 많아. 근데 약점은 뭐냐면 우리 회사인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 이 사람들이 다 각각 개인들은 똑똑한데 이게 어떤 화합을 할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강점은 우수한 두뇌, 엄청난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다. 약점은 뭐야? 이것이 화합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기 개방을 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자기만 꽁꽁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회적인 요인과 강점적인 요인을 뽑아낸 것이 SO 전략이에요. 최대한 SO 전략을 많이 뽑아내야 되겠죠. 그 SO 전략이 많은 기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이 수학 분석을 하는 1단계는 분석 대상을 SWOT를 각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에 방금 설명드렸죠. 기회는 뭐고, 위협은 뭐고, 강점은 뭐고, 약점은 무언지를 이렇게 몇 가지씩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분석과 일부 환경을 믹서를 해서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이 영역별로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동 전략에 따른 장점은 뭐고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단점은 회피해야 되겠죠. 아니면 회피를 하던가 아니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 대책이 있으면 더욱 좋은 거고 이게 뭐냐면 이 수학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수학 분석을 하려면 또 그 나름대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차후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학 분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양식에 맞춰서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까지 하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마케팅 환경 분석은 거시적인 요인, 즉 외부 요인과 미시적인 요인, 즉 내부 요인을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환경 분석이고 이 환경 분석을 해서 여기서 수학 분석을 해가지고 경쟁 전략을 수립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STP 전략을 세운다고 그랬죠. 수학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보면 거시 환경 분석은 이런 거고 미시 환경 분석은 이런 거고 수학 분석은 이런 양식에 맞춰서 하는데 수학 분석이 하고 나면 얘는 STP 전략을 한다. STP 전략이란 뭐냐?
STP 전략이라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또 이것도 영어이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 뭐를 아무튼 세분으로 나눈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분화한다, 나눈다, 뭐 구분한다는 뜻인데 아무튼 여기에서 S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을 잡는다는 거죠. 타겟을. 타겟팅.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타겟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축구를 하건 뭐 배구를 하건 어떤 뭐 회사에 가 있든 위치, 포지션, 내 포지션이 어디냐, 이 포지셔닝. 그래서 나의 위상을 정립하는 거, 그걸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지셔닝의 P자를 따서 STP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세분화하고 어떻게 표적을 잡고 어떻게 위상을 정립하는지를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 냉장고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 회사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STP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 그럼 시장을 세분화하자. 그러면 자 김치 시장을 세분화한다면 시장이라는 게 사람일 거니까 사람. 이 김치 냉장고를 남자한테 팔을까? 여자한테 팔을까? 사람은 일단 남녀로 구분하니까 그럼 일단 김치라는 거는 음식이니까 여성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성이 그 막 태어난 아이부터 금방 임종하는 여성까지 다양한 여성이 있는데 어떤 여성에게 팔을 것이냐. 그러면 쉽게 나눠서 결혼을 한 사람이 김치를 찾을 것이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김치냉장고를 찾을 것이냐. 그러면 기혼 여성이 김치냉장고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여성 중에서도 기혼 여성으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치냉장고가 나올 때가 1990년도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막 될 때인데 가난한 집은 아직도 냉장고 한 대도 없는 집들이 많았어요. 냉장고 한 대도 아직 없는 집들이 있는데 냉장고를 김치냉장고 2대를 놓는다는 개념은 부잣집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기혼 여성들 중에서 부잣집 여성을 일단 선택을 하자. 그러면 부유층 여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강남일 것이다. 서울의 강남일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표적을 우리는 어디로 하냐? 서울, 강남에 사는 부유층의 기혼 여성을 표적으로 하자. 이게 이제 타겟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 포지셔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김치냉장고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김치냉장고는 김치 저장 김치를 뭐라고 합니까? 김장김치를 저장을 해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숙성된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이 김치냉장고다. 옛날에 우리는 김치를 땅속에 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땅속에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 이래서 시장 세분화는 사람들에게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은 남녀노소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여자 중에서도 기혼과 미혼을 나누고 또 기혼 중에서도 부유층과 좀 부유층이 아닌 쪽으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장 세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세분화를 할 때 보니까 저 시골에 냉장고 한 대도 없는 집에 가서 김치냉장고 이거 안 될 거니까 도시와 시골로 나눠보자. 도시와 시골 지역을 나눠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가 나을 거고 도시 중에서도 좀 소규모 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나을 거니까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고 세분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아주 강남에 있는 부유층 그 중에서도 각 동별로 통관장하는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몇 대를 50대를 고객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무료로 줍니다. 자 이거
김치냉장고 무료로 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일정한 1년인가를 뭐 사용을 해보시고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하고 필요하시면 반값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뭐 불티나게 다 가져가죠. 그리고 가서 먹어보니까 수성된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 반장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집에 또 이렇게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김치를 한번 내줘 보니까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김치냉장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으로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티나게 퍼져나가는 것이 이 김치냉장고 STP 전략의 성공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위상을 정립하고 이래 하는데 아무튼 김치냉장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STP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범주와 소비자 욕구에 근거해서 여러 고객 집단을 나누고 고객 집단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쟁 상황과 여러 자원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그 사례를 하나씩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게임이라고 그래? 아무튼 재미있는 그런 최초의 인류 역사를 빛낸 마케터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마케터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냐? 최초의 마케터는 지구상에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과일나무 이렇게 식물들을 만들고 또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뱀의 이 사과나무는 먹지 마라, 사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뱀이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여성을 상대해서 사과를 먹게 하고 아무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를 빛낸 마케터 중에 최초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면서 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의 마케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마케터는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다. 왜 세종대왕이냐? 우리나라는 그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문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한문을 썼는데 어려운 한문을 쓰다 보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문자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글 창제를 했기 때문에 가장 인류를 역사를 빛낸 가장 훌륭한 마케터는 세종대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미있는 마케터는 누구냐? 이제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러는데 왜 봉이 김선달이냐? 이 봉이 김선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봉이 김선달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간단히 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 뭐 찾아보시기 좀 저기 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봉이는 봉황을 줄여서 이제 봉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봉황이라고 그러냐면 이 김선다리가 어떤 이제 주막집을 갔어요. 주막집을 갔는데 또 허름하고 그러니까 이 푸대접을 하는 거야. 이제 봉이 김선다리가 이 주막집 사람을 어떻게 놀려줄까? 이걸 이제 구상을 합니다. 구상을 하면서 이 푸대접을 받고 밥 한 그릇을 먹고 나오다 보니까 그 집에 기가 막힌 장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고 잘생긴 장닭이. 그러니까 가서 이제 김선다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모, 이 봉황이, 이 엄청나게 좋은 봉황이 여기서 키우기는 참 그런데 나한테 팔면 내가 잘 키워보겠다. 그러니까 이 주모가 뭐야, 이 또른 사람 아니야? 이 장닭을 가지고 봉황이라니.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많이 준다니. 그러니까 이 주모가 그래? 모르는 척하고 그럼요, 이 봉황이 정말 좋은 겁니다 하고 봉황이라고 그러고 거래를 했어요. 김선달이 그래서 이제 봉황이라고 그러고 돈을 일정량의 이상의 돈을 주고 봉황을 산 거야. 그럼 이 봉황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 관가를 갔습니다. 관가에 가서 이제 원님한테 나으리 제가 이 원님에게 정말 이 고향에서 귀중한 이 봉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사서 이 원님에게 드리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원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게 장닭인지 아는데
김선달이가 와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의원님이 이 미친놈이라고 이 곤장을 때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봉황 김선달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걸 봉황으로 알고 샀고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봉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서 원님에게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너한테 사기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떠한 주모입니다. 그 이제 주모를 당장에 잡아들이죠. 잡아들여서 너 이런 일이 있냐? 있다. 그러니까 이 주모에게 볼기를 때려라 해서 이 김선달이가 주모에게 안가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봉황 대신 봉황하다가 봉이라는 그 별명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김선달이가 이제 또 뭐를 했습니까? 그 대동강 또 물을 팔아먹었죠. 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것이 바로 또 우리 STP 전략하고 마케팅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 여러분 이 봉이 이 김선달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드라마의 핵심 클라이막스를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가듯이 봉이 김선달이 왜 어떻게 해서 평양의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면서 1주차 수업을 마치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창업경영학과 학생들이 멋진 마케터가 되기를 일규시체를 빌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주차 수업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